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두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위치는 아라비아 반도 있죠. 이 아라비아 반도 옆에 흐르는 여기 바다 혹은 강에서 뻗어져 나오는 요 강들을 중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강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요 지역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초승달 모양을 띠고 있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요, 굉장히 개방되어 있어요. 개방적 지형 조건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였는데요. 그래서 이 신과 내가 연결된다 라고 하면서 왕이 신의 대리자를 자청했어요. 그러면서 신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을 신권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곳을 제단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단 건축물을 세워서 신권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까 지형이 어떻다고 했죠? 그렇죠.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많고 통일된 왕조가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고 나의 어떤 생존, 나의 삶, 현재의 삶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현재를 중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명에서는 어떤 글자를 썼냐면 아래에 보이는 흙 점토판에 지금 이렇게 새겨놓은 글자 있죠? 이 글자를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60진법도 사용했는데요. 태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일을 양력이다, 음력이다 할 때 그 양력 있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0진법은 뭐냐면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라고 하는 시간 있죠? 이러한 시간 진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력을 사용해서 이제 시간을 그 다음에 날짜를 세알렸다는 거겠죠. 일종의 달력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지구라트였고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등장한 통일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은 바빌로니아인데요. 함무라비 왕 때 통일이 됐었고요. 통일된 이후에 이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을 제작해서 이 법전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당시에 법전이 있었다니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나중에 이 법전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의 내용을 보면 그 사회가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여기 홍해 앞에서 뻗어져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지도는 확대된 지도 다음 장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기원전 3000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큰 강 주변인 그렇죠. 나일강 주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게 이들은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도 적었고요. 왕조가 좀 오래 유지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본 조각상이죠. 이 조각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가서 좀 자세히 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지도인데요. 홍해 있고 옆에 이제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서 비옥한 토지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의 특징은요, 마찬가지로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예요. 하지만 다신교에서 제일 권위 있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고요.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집트의 지배자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신의 대리자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지배자는 곧 신이에요. 신을 자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적었고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보다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영원은 지속된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내세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삶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체를 그대로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고요. 그 미라가 이제 사후에 가야 될 길 안내서예요. 길 안내서인 사자에서를 같이 무덤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자에서는 글이죠. 글을 적었던 종이가 있어요.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였고요. 그리고 이 종이에 새긴 글자가 상형 문자였습니다. 그림을 본따 만든 글자죠. 이집트 문명에서 파라오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오의 무덤인 그렇죠.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하학과 측량술이 또 발달했고요. 아까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범람하나 라는 것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태양력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 언제 주기적으로 범람하는지 측정하는 과정에서 태양력이 그 다음에 나일강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는 기하학과 이제 측량을 해야 되니까 측량을 세워야 되니까 기하학과 측량술이 또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요. 추가적으로 적어볼게요. 뭐냐면 바로 십진법이에요. 아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60진법을 썼죠. 이집트에서는 십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음력을 해야 되는데 태양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여기를 태음력으로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속에서 강대국이 등장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강대국이 등장했을 때 원래는 주변의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은 길을 펴지 못했어요. 근데 이집트 문명 안에 있는 국가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잘 나간 건 아니고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도로 보자면 요 지역일 것 같아요. 요 지역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집트였죠. 그다음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 사이 여기 지중해 연안에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국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히타이트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철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막 정복해 나갔고요.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이 철기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는 해상 활동을 통해서 식민지를 만든 국가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시한 문자죠. 표음 문자를 만듭니다. 표음 문자는 현재의 영어죠.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헤브라이는요, 여러분이 많이 믿고 있죠.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교회, 그 카톨릭의 뿌리가 되는 그 크리스트교의 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인데요. 유대교의 특징은 바로 일신교예요. 하나의 신만 믿는다는 거죠. 아까 메소포타미아랑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어땠어요? 다신교였죠. 하지만 여기서 일신교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알아봤고요. 다음 디딤 영상에서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